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OX로 먼저 정리를 해보고 시장 이야기도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휠라홀딩스입니다.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장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려한 주가 부활은 언제쯤 나타날까? 지난 거래일과는 또 사뭇 다른 주가거든요. 두 분의 휠라홀딩스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OX 의견 나뉘어졌는데 엄정 팀장님은 일단 휠라홀딩스에 대해서는 좀 부활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 봐요. 네, 뭐 최근에 이제 휠라홀딩스가 사실 전고점 작년 한 6월 정도 대비해선 절반 정도 가격으로 사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좀 다소 약화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구간이 있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도약의 기회를 좀 삼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9%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 매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오늘 좀 급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가에 대한 어떤 좀 주가에 대한 좀 부담감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휠라홀딩스가 또 최근 이제 골프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요즘 MZ 세대들 젊은 층에서는 이제 골프에서 테니스 쪽으로 관심이 많이 이동됐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골프 관련 용품은 사실은 조금 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에 테니스 관련 용품이라든지 테니스 의류 같은 부분에서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 휠라홀딩스가 이제 테니스 쪽에 대한 어떤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감을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2분기 휠라홀딩스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크게 증가하거나 이제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일단 최근에 이제 좀 저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이제 뭐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은 이제 좀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최근 7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좀 늘어났다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정효훈 과장은 아직 휠라홀딩스에 대해서는 X 의견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네, 우선 뭐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이러한 요인은 주가에는 선반영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어쨌든 지금 2분기에도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드라마틱하게 뭐 실적이 개선될 만한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도 보면 환율 상승 좀 수혜도 있었고요. 그래서 외부 변수가 또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악화 일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하반기 좀 실적을 좀 지켜보면서 향후에 이러한 좀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확인해 보고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그러니까 막연한 좀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숫자를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확인해보고 가자. 휠라홀딩스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NC소프트로도 넘어갈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신작 출시 지원이 게임 회사들에게 특히 주가 측면에서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NC소프트의 주가가 도통 반등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두 분이라면 피하고 보시겠습니까? 의견 확인해 보죠. 여기선 또 X로 일치가 됐습니다. 엄정 팀장님. 네. NC소프트가 정말 예전의 위상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그죠? NC스포츠 이제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100만 원 그러니까요. 가까웠었던 네. 종목이었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주식인가 봅니다. 뭐 그러니까요. 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의 하향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지금으로서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NC소프트 뿐 아니고 다른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의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좀처럼 쉽게 반등은 게임업종 전체적인 그 섹터의 어떤 반등은 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종목들 게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는 아무래도 이제 신작이라든지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본업보다는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관련된 어떤 위믹스 관련된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변동성을 키우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부진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 있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로 반전시키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뭐 공격적으로 평단을 낮추는 추가 매수를 금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삼양식품 해외 불닭볶음면 인기 때문에 주가 탄력 붙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고 아직까지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이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탑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정혜원 과장님은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나요? 뭐 불닭볶음면 즐겨 먹진 않은데 네. 워낙에 매워서. 근데 뭐 지금 뭐 삼양식품은 철저하게 이제 숫자에 네.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2분기 내놓은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무려 2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뭐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은 실적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무려 92%나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뭐 분기 기준으로 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러한 이유가 지금 바로 이제 기존에는 불닭볶음면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삼양식품의 이러한 매출 성장세가 이어져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동남아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또 중동 지역 그리고 이제 유럽까지 지금 아시아 이외 시장으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지금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은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컨센서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원래는 한 190억 정도, 그러니까 100억 한 200억 정도 수준을 예상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월별 이제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데이터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200억대 이제 초반까지도 이러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내놓았고요. 무엇보다 지난 2분기에는 또 이제 삼양식품이 또 공장 캐파 증설에도 나섰습니다. 그래서 5월에 밀양 신공장이 완공이 됐고 이제 생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수출처가 좀 다변화, 수출 국가가 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이러한 실적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뭐 주가는 계속해서 뭐 상승을 해왔지만 이러한 매출과 이익 성장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염정 팀장은 X를 주셨어요. 네, 뭐 저도 이제 실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주셨고 네네. 워낙에 지금 수출에 대한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뭐 해당 뭐 K라면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의 비중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좀 주도하는 불닭볶음면 뭐 모멘텀 워낙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한 두어 달간에 걸친 약 한 30% 가까운 상승률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라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과 다르게 철저하게 실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 저는 일단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추급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을 조금 좀 줄여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이 일단은 양쪽에서 좀 계속해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오늘 좀 세 가지 종목 중에서 NC소프트를 빼고는 좀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반영해보고 참고해보시고요. 이번에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저점 매수와 풀필먼트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저점 매수 어떤 종목인지 전혀 너무 두 분 항상 방대하게 주셔가지고요. 제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 무엇인지 열어보도록 하죠.
대한항공과 CJ 대한통운 어떻게 보면은 좀 운송 물류 쪽으로는 일맥상통하는데 그죠? 오늘 그 유가 하락 때문에 항공주들, LCC주들의 주가가 올랐어요. 우리도 탑승을 해볼까요? 편승해볼까요? 타실래요? 하고 싶어요. 전 그냥 나가고 싶어요.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뭐 장 초반에 항공주들 전반적인 강세로 인해서 이제 3% 강세를 오랜만에 나타내줬고요. 이제 장 후반에는 조금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점 23,000원대까지 사실 뚫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부분이 좀 컸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그리고 잦아들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과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화물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만큼 여객 수요가 아직은 좀 확실하게 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여객 수요가 3분기 이후 사실 2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상승세가 좀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맥스를 찍고 고점을 찍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좀 화물 운송 매출에 대한 부분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 국제유가가 어느덧 90달러 선으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그 부분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료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워낙에 큽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2분기에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봤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방침 등을 통해서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에는 여객 수요가 약 한 300% 이상 늘기는 했지만 절대 수요 자체는 절대 수치 자체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반등하기엔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만큼 주가가 저가에 지금 걸쳐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26,000원대, 그 25,000원대 정도면은 하반기까지 기대를 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대한항공을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차근히 저점을 통과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지금부터 분할 매수 만약에 조금 다소 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탑승해보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저희 마감을 산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정혜원 과장은 저희가 앞서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의 김일수 대표님이 그 해운주의 대안으로 오히려 물류, 운송 그런 해운보다는 CJ 대한통운이 낫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가셨거든요. 혹시 그런 관점이신가요? 뭐 그런 관점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익에서 한 절반 정도가 택배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지금 시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택배 부분 쪽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하면서 지금 실적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러한 부분보다도 이러한 택배 부분 풀필먼트의 성장세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풀필먼트라고 하면 이제 아마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존이 이제 1999년도에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로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가 바로 이제 쿠팡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택배 업체들이 단순하게 이제 상품 판매 이제 물류 창고에 보관을 해서 이제 배송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판매 상품의 뭐 입고부터 시작해서 보관이라든지 뭐 제품 선별, 뭐 포장, 또 배송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CJ 대한통운이 계속해서 이러한 호실적을 거두는 이유는 바로 이제 온라인 시장이 계속해서 특히나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이 풀필먼트 서비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면서 CJ 대한통운도 같이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이커머스 물동량 확대와 더불어서 또 올해 하반기에는 바로 이제
네이버와 지금 하반기 네이버 센터 등 풀필먼트 센터를 좀 확장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MS도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지금 MS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성장과 함께 좀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지금 여전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지금 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주가가 한 17만 원, 18만 원대 수준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52주 가장 최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과 그다음 대한항공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종목을 마감해 저희는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또 장이 마치기 전에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매도하거나 매수하지도 않고 기관 쪽도 좀 그런 상황인데요. 염정 팀장님, 외국인의 좀 매매 동향을 보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뭐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강보합 쪽에서 움직였고요.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크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많이 산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6거래 연속으로 매도를 했다가 오늘 이제 큰 폭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역시도 3거래 연속으로 오늘도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의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유입이 됐다. 특별한 어떤 강한 모멘텀이 있어서 이제 반도체 쪽이 올랐다기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주도 섹터의 부재 속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우리나라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도 일제히 다 급등을 해줬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외국인들이 지금 7월 말부터 해서 지속적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역시도 매수를 해줬는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공장에 대한 증설 계획까지 또 밝히면서 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가뭄이라든지 기상 이후에 대한 부분으로 오히려 또 이제 반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에도 모듈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하나솔루션에 지금 계속해서 호재가 겹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하나솔루션 지속 뭐 외국인이든 기관 계속 지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 추세의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그에 반해서 는 이제 금융주 쪽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 쪽에서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다시 팔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에 대한 부분 최근에 인플레이션 고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금융주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조금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들을 많이 좀 매수한 반면에 지금부터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수혜 이후에 어떤 손해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손해보험주 역시도 지금 뭐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기관의 매수매도 동향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들이거나 판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오늘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1, 2위 종목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주가가 이제 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국내 이제 반도체주들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 그로 인해서 3분기,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된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관의 순매수 종목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이 눈에 띄고 있는데 오늘 네. 외국인도 순매수세를 하고 있으면서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해서 이러한 최대 수혜주로 하나솔루션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세제 혜택 규모만 하더라도 약 한 2,600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향후 미국 내 태양광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기관 순매수 종목 중에서는 LG전자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지금 9년 만에 이 전장 부품 사업 쪽에서 흑자를 좀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G전자의 지금 PBR도 한 0.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강보합 안에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사실 오후에 들어서 좀 상승폭을 키울까 싶었는데 크게 키우진 못했고요. 큰 변동 없이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33.61포인트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834.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반짝 상승하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